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사연을 자세히 좀 읽어보고요. 그리고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자산 형성에 조금 더 유리할지에 대한 의견을 지역 추천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추천에 앞서서 부동산 이제 기사를 좀 몇 개 보면서요. 부동산 동향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제 경매에 대한 기사입니다. 경매 시장도 온기가 돌고 있다. 9개월 만에 전국 아파트 낙찰 가율이 이제 80%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낙찰 가율뿐만 아니라 낙찰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4.6%포인트 상승을 해서 37.5%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이제 수도권으로 갈수록 경매 지표가 일제히 상승하는 속도가 좀 더 가파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방권까지 좀 넓혀보면 아직 온도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지지 옥션 기준이고 7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8월에 85%까지 갔던 게 한 70%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80%로 회복이 됐다라고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이고요. 지지 옥션 기준입니다. 22년 8월에 93%까지 좀 과열이 됐다가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한 70% 중후반 정도를 형성을 하다가 5월에는 이제 80%를 찍고요. 7월에 86%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어떤 심리를 경매 낙찰가율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죠? 심리가 조금 반등이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이제 두 번째 기사입니다. 비싸도 좋아. 서울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단지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용산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서 인천이나 부산은 좀 미달이 아직은 나오고 있어요. 좀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제 분양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금 시화가 되고 있는데 7월 청약시장에서 서울은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을 넘겼어요. 근데 반면에 인천과 부산은 그리고 이제 지방권에서는 미달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천하고 부산은 당분간 좀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실수요자 분들조차도 좀 관망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 내가 실수요로 그죠? 거주를 할 거고 거주 플러스 투자의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 내가 주택을 매수를 하거나 청약을 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역발상으로 좀 보셨으면 항상 좋겠습니다. 2030 서울 아파트 매수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지역들을 샀냐라고 보면은 마곡이나 구로 등이 등 지역에 좀 집중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매수자 중 2030 세대 비중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낸 것 같은데요. 이제 성동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강서구, 구로구 순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지구가 많은 지역들의 2030 세대들이 주택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매수 비중도 보면은 22년 상반기에 피크를 이렇게 찍었다가 그죠?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하반기 상반기에 피크를 찍었다가 이게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게 이제 다시 좀 반등을 했다라는 모습을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집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으면서 그죠? 젊은 층의 일자리가 풍부한 이런 강서구 그리고 구로구 등의 높은 비중을 기록한 걸로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집 가격이 지금 저점을 찍고 거래량이 좀 나오니까 이제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부 수요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사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구독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50대 주부입니다. 남편 외벌이 생활비 제외하면은요. 외벌이로 생활비 제외하면은 저축은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림 프레버, 판교에 있는 한림 프레버, 이제 서판교인 것 같고요. 구단지 33평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주택 비과세는 충족이 되었고 12억까지는 비과세죠. 그래서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활비를 줄이고자 용인의 반전세로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단지는 이제 양도 차익이 좀 크니까 비과세를 받고 분당에 있는 한솔주공 5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고려할 때 이 재건축의 단지가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나이대와 항상 닥부님이 강조하시는 사업의 속도를 고려해 볼 때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선정해 봤습니다. 노후 준비도 거의 안 되어 있고 이제 소득도 줄어드는 시점이라 걱정이 매우 큽니다. 참고로 구단지를 매도하면은 9억에서 10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 것 같고 지금처럼 전세를 주게 되면은 5억에서 6억 정도의 이제 투자금이 생긴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거 같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이신데 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 놓은 상황인 것 같고요. 1주택을 어딜 갖고 있냐라고 하면 요 한림 프레버 구단지 33평을 하나 갖고 있는 건데 의견이 요거를 좀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분당에 있는 그 정자역에 있는 거죠. 한솔주공 5단지로 이렇게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로 이제 정확하게 좀 판단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마다 의견을 드리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갈아타는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급지죠, 급지. 급지의 상향입니다, 상향. 급지의 상향도, 한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한 자산 내에서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사실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제가 한 2레벨 정도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급지를 이제 상향을 할 적에 나의 자산이 한 2배 정도는 불어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소득 구간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크를 찍고 은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1.5배까지는 늘리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겁니다. 거주하고 이 투자를 이제 분리하셔라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1번과 2번에는 사실은 위배되는 선택지죠. 판교 한림 프레버에서 그러니까 9단지를 팔고 분당의 한솔주공 5단지를 갈아가는 거는 급지를 상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산을 2배 혹은 1.5배 불리는 행위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한림 프레버도 지금 매우 좋은 단지거든요. 그리고 시세도 가격이 조금 내렸는데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단지죠. 판교원에 있는 한림 프레버 9단지입니다. 요게 시세가 최근에 국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14억 원에 이렇게 실거래가 찍혀 있네요. 호가들은 사실은 뭐 15억 이상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전고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고점을 보면은 21년 10월에 한 16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가 근데 이게 보면은요 3층짜리죠. 3층 그죠? 저층이었습니다. 저층이 한 16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때는 막 로얄층이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었고요. 이게 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12억대 거래가 된 거는 23년 3월에 요거 하나 정도 있고요. 최근에는 바로 반등을 해가지고 14억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하락폭도 많지 않죠. 그만큼 가격을 잘 유지하고 있는 단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낙생학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실수요가 매우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의 낙폭도 크지 않고요. 잠깐 하락했다가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지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단지를 우리가 지금 비과세니까 매도를 아예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한솔주공 5단지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솔주공 5단지도 뭐 다양한 평형이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51제곱미터짜리를 보면은 이 전세가를 고려해 봤을 때 투자금 한 5, 6억 정도면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단지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본 거고요. 이게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실 속도도 매우 빠른 그런 단지 중에 하나로 좀 판단이 되고요. 얘 전고점이 21년 10월에 한 10억 정도였던 게 최근에는 한 7억대 정도 그리고 8억에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얘도 뭐 가격의 낙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진 않고요.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씩 다시 나타나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 전체로 봤을 때는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를 가는 게 더 좋은데 지금 좀 나이대가 한 50대이고요. 제가 이제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신축이 매우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비록 리모델링이긴 하지만은 리모델링 사업이 다 돼서 신축이 빨리 됐을 때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시세 차익이나 시세 상승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솔주공 5단지를 선택을 하신 거는 매우 잘하신 선택지는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림프레버 좋은 단지를 갖고 있는데 얘를 내가 팔고 정자역 쪽에 있는 주공 5단지, 한솔주공 5단지로 이렇게 갈아탄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평 이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림프레버를 지금처럼 그냥 전세를 유지를 하는 거죠. 전세 세입자를 주고 유지를 하고 그럼 한 채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한 5, 6억의 자본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셨으니 요 자본을 가지고 2주택을 그러니까 한솔주공 요 5단지를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 매수 시점에 얘 양도 차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 매수 시점부터 3년 내에만 요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은 사실상 세금이 없죠. 그래서 절세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왜 이런 의견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한림프레버도 지금 보면은 저점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지금 강남권 잠실 이런 지역들의 시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나서 그 주변 지역으로 좀 퍼져 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림프레버를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싸게 매도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요거를 늦게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전고점을 보더라도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살려고 하는 이 한솔, 이 단지도 보면은, 전고점 대비 한 2억 이상은 빠졌기 때문에 요 상승분과 요 상승분을 2주택을 취함으로써, 다 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년 내에만 종전주택이죠. 이제 9단지를 매도했을 때 비과세까지 챙길 수 있고,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사업 속도가 빠르니까 리모델링이 나중에 돼서 이제 신축이 되면 입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가도 매우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이제 시세도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요런 플랜이 사실은 매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한 채를 더 사서 좀 더 장기간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안을 좀 더 드려보면은 이제 급지를 좀 갈아타는 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판교나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생활권이신 것 같아서 거기만 보신 것 같은데 지역을 좀 넓혀보면 서울권 내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한림프레버 9단지를 지금 비과세를 받아서 매도를 했을 때 거의 9억에서 10억의 자본을 투자로 쓴다라고 하면은요 급지는 훨씬 더 상향을 할 수도 있는 선택지들이 매우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1급지, 서울에서 가장 1급지라고 보면은 이제 압구정인데, 뭐 압구정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고 9억에서 10억의 자본만으로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바로 인근이 사실은 1.1급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반포하고 잠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포도 보면은 물론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단지도 잘 찾으면은 평형을 좀 낮추면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갭 투자를 한다거나 담보대출 좀 활용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이시고 지금 뭐 은퇴를 앞두고 있고 소득이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포보다는 저 같으면 이제 잠원동 일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우리가 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리고 매수를 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그런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들이 저는 매우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잠원동에 보면은 동화라고 하는 단지가 하나가 있죠. 이 단지도 보면은 저층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7억대 정도 나옵니다. 그죠? 얘도 보면 전세가를 뭐 잘 받으면 한 7억대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7억에서 7억 중반 정도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수리를 잘한다라고 하면 8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자본으로도 갭으로도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볼 수가 있는 단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얘 전고점이 한 21억 7천까지 갔던 게 뭐 최근에 좀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뭐 16억 후반에도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가격이 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18억, 그리고 좀 괜찮은 것들은 뭐 19억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단지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는 단지입니다. 1군 브랜드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물론 제가 이제 리모델링 단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여기는 잠원동 같은 경우는 워낙 입지가 이제 1급지에 속해 있고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본다라고 할 때 이미 신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30억대가 넘어가고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메이플 자이도 25년도쯤에 이제 입주를 했을 때 뭐 30억대 후반에서만 40억대까지도 국평이 이제 갈 수 있다 보니까요. 잠원동화도 이제 입지로 봤을 때 비록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한계는 있으나 반포역 이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 대단지 신축의 한 80% 정도 시세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평을 받는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뭐 30억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죠. 뭐 현재 내가 17억, 18억에 산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들어가서 살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전세가가 지금 해당일 때도 뭐 당분간 서초일 때도 보면은 반포 뭐 1, 2, 4주구도 있고 3주구도 있고 아래 뭐 방배동도 있는데 그런 입주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전세가가 약세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입주장이 사실은 다 지나고 나면은 서초구 일대에서 특히 이제 뭐 반포, 잠원동 일대에서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 전세가를 가지고 내가 2주택 전략을 한다거나 2주택이 좀 무리가 된다라고 봤을 때 혹은 내가 이제 노후에 이제 급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수익성이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상품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여기에서 전세금이 오르는 걸로 리턴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자산도 불릴 수 있고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수익성 상품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안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잠원동이라고 하는 지역만 바라봤을 때는 뭐 그런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잠원동도 보면은 반포동 일대의 시세를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압구정의 시세를 영향을 받기도 하나 얘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사실은 느리기 때문에 별개라고 봤을 때 반포동의 시세를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반포에 최근에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단지가 하나가 있죠. 반포의 원밸리 같은 경우에 한강이 보이는 단지가 한 46억 원에 좀 팔렸습니다. 입주장이 끝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한강이 보이는 단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평 기준인데요. 이게 한 50억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한강뷰라고 하더라도 한 40억은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사실은 뭐 잠원동도
반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투자할 때, 그리고 내가 한림프레버가 지금 한 15억 정도, 14억, 15억 정도 되는 단지니까 그 단지를 매도를 했을 때 10억대 후반 정도 되는 리모델링 잠원동 단지를 사셔서 그 단지가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충분히 30억대도 갈 수 있고요. 내가 입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른 전세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걸로 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주부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요. 판교 한림프레버 9단지 33평을 소유 중에 계신데 얘를 비과세 매도를 하고 한솔주공 5단지 매수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림프레버 9단지에서 한솔주공 5단지로 갈아타기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1안 같은 경우에는 한림프레버를 보유를 하고요. 지금처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솔주공 5단지를 추가 매수를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최장 기간인 3년을 가져가라 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해당 지역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내 매도를 하고 나서 1억, 2억 이렇게 올라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안은 한림프레버를 비과세 매도를 하고 급지를 갈아탄다라고 봤을 때는요. 급지를 2레벨 혹은 3레벨 이상 높여가지고 잠원동 이상의 우리가 뭐 재건축 단지를 가기에는 사실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하고요. 리모델링 단지는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